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핵무장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합니다. 어떤 때는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이런 망언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별로 요동치지 않고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한미동맹 덕분이죠. 외국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공갈쳐도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막아준다. 한미동맹이 있다. 그리하여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북한의 제남침을 막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준 말하자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튼튼한 울타리였습니다. 한미동맹 덕분에 한국은 국방 예산을 크게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은 7%입니다. GDP의 7%를 국방 예산으로 쓰는데 우리는 2.4% 정도 됩니다. 3분의 1밖에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미국이 상당 부분의 국방을 막아주니까 우리는 국방 예산을 옛날부터 적게 쓰고 그 남은 돈으로 경제발전에 투자를 해서 오늘의 천국 다음에 한국쯤 되는 세계 13등 가는 GDP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경제 그리고 경제에 근거하는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총체적 생명줄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차라리 한미동맹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아마도 한국에 대한 세계 기업인들의 또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정인 특보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보도된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왜 이렇게 튀는 발언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기는 상황에 따라서 교수로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특보로서 이야기할 때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편리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대로 교수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은 그것은 일종의 국정농단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이야기는 교수로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수가 왜 특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발언을 합니까? 그 발언이 무겁게 다뤄지는 것도 교수로서가 아니라 특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적 위치 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그 결과는 한국의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미 간의 북핵에 대한 갈등은 이제는 세계적인 공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협조 관계가 튼튼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 보도를 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걸 등등으로 봐서 그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하기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22일 미국 비영리 조직 국제이해를 위한 비즈니스 협의회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공조에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질이 나서 FTA 폐기하라, 한미 FTA 폐기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로스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아일보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혼란을 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더 강경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기류는 한미 FTA 폐기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로스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 회기 보고를 받은 뒤에 폐기를 검토하라 해가지고 지시했다가 안보 상황이 한미 상황이 워낙 엄중함으로 일시 보류했다고 이 동아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 혼란이 거듭되는, 어떻게 보면 이 현기증이 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안보라인이라고 하면은 송 국방장관, 문정인 특보,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도 지금 힘이 붙일 지경인데 제각각 놉니다. 제각각 놀아요. 왜 통일부가 이 시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아니지만 그게 북한 노동당 간부나 군대에 들어갈 것이 뻔한 의약품 등등을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 합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고릅니까? 그리고 이 문정인 씨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서 계속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하여 미국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중단, 중국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 중국에서 나온 소위 쌍중단에 찬동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미국의 협상 조건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협상 조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앞으로 사찰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다음에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문정인 씨가 말하는 쌍중단 협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미 동맹을 해체할 수도 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한국은 핵무장 해소도 안 된다. 전술핵도 재배치해서는 안 된다. 자, 논리적으로 하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보유하고 우리는 핵 보유 안 되니까 우리가 인질로 돼야 된다는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인질로 돼야 된다. 단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고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미 간에 철저한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인질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 씨의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을 하면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불가피할 때는 또는 북한이 도발할 때는 북한에 대한 무력 응징, 무력 보복, 선제 공격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카드를 딱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도 북한 김정은을 더 생각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두 사람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안전보다는 독재자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은 한미동맹을 뒷받침한 신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제 앞당겨 치러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또다시 한미연합사 조기 해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핵 문제를 풀고 나서 해도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재남침을 막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한미연합사를 왜 해체를 해야 됩니까? 왜 해체?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특히 문정인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 정권은 5천만 대한민국의 안전, 자유, 생명, 재산보다는 김정은 정권 내지 김정은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예컨대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든지, 흡수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든지, 인위적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든지, 레짐 체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국민들의 안전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 안보라인의 말이 각계약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일관된 것은 이겁니다. 일관된 것은 5천만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요구를 하니까 그때 통일부에서 반박 성명을 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계속 최고 존엄을 한국 언론이 비판한다고 욕을 하는 데 대한 통일부의 반박이었어요. 북한에는 한 사람이 최고 존엄이라면은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아주 멋진 코멘트를 냈습니다. 5천만의 존엄이 더 소중합니까? 독재자 한 사람의 존엄이 더 소중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자극하고, 반대로 북한 정권에는 아주 우호적이고 때로는 굴종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게 겹치면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한미동맹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정권 불안으로 가는 거죠. 안보에 실패한 정권, 경제에 실패한 정권을 용서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지금 지지도 60 몇 % 되는 것은 그때 되면은 추락할 것입니다.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정책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전쟁을 부르는 것.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부르는 것이고, 평화의 이름으로 경제 위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발언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정인 씨가 하는 모든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다. 이렇게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